자, 오늘은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를 한번 볼까요? 학습 목표는 물질이 입자로 이루어져 있음을 이해하고 원소는 물질을 이루는 원자로 구성됨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물질이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예전에는 입자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로 하고, 그 다음 원소를 이루는 원소는 물질을 이루는 원자로 구성되어 있으면, 이 원자라는 개념도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그럼 잠깐 봅시다. 예전에 기원전 한 460년 전에 400년에 데모크리토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물질이 있는데 물질을 한없이 이렇게 쪼개면 결국 쪼개지지 않는 어떠한 입자가 나온다. 이 입자를 우리는 뭐라고 하자? 원자라고 하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데모크리토스는 물질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해서 입자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여기에 반박을 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많이 들어봤죠?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러면 입자와 입자 사이에는 이러한 공간이 있느냐? 이 공간은 뭘로 채워져 있느냐 도대체? 이 공간은 그러면 빈 공간이냐? 진공이냐? 라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의문만 제기해서 실험을 통해 증명한 것도 아니고 의문을 제공한 다음에 이 입자설 사실을 부정을 합니다. 부정을 하고 어떻게 주장하냐면 물질은 한없이 쪼개면 쪼개질 수 있는데 계속 쪼개다 보면 결국에는 물질이 없어진다. 즉 입자와 입자 사이에 빈 공간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공간은 물질로 꽉 채워져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연속설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연속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과학이 1000년 이상을 지배했죠. 1000년 이상을 지배하다가 1600년도에 교과서를 잠깐 보면 3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보일이라는 과학자가 제2자간 실험을 했어요. 1600년대에. 자, 제2자간에, 여기 막혀있는 제2자간에 수은을 집어넣으면 공기가 이렇게 있죠. 근데 여기다가 수은을 더 집어넣어요. 더 집어넣으면 여기가 공기의 부피가 줄어들어요. 왜 줄었는가를 생각을 했어요. 보일이. 줄어드는 이유는 공기도 입자로 구성되어 있고 입자 사이에는 빈 공간이 있으며, 자, 수은이 이렇게 무거워서 밀어내면 입자와 입자 사이가 어떻게 된다? 가까워질 뿐이다.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물질은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알겠죠? 점차 이 보일이 이러한 제2자간 실험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 입자설이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19세기에 돌턴이라는 과학자가 모든 물질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원자설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그때 당시와 좀 다른 게 있어요. 첫째, 교과서에 한 3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30페이지의 그림을 보면서 한번 살펴봅시다. 첫째, 물질은 더 이상 쪼개할 수 없는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게 원자설의 첫 번째고, 두 번째, 이제 자세하게 이제 원자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게 돼요. 이제 원자의 종류가 있어요. 뭐 수소 원자, 뭐 산소 원자 등등 종류가 있는데, 자, 원자의 종류가 만약에 같다라고 봅시다. 그러면 원자는 원자의 크기와 질량이 같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만약에 종류가 다르면 원자의 크기와 질량이 다르겠죠. 알겠죠? 자, 반대로 원자의 크기와 질량이 같으면 같은 원자가 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또 원자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데, 원자는 화학 반응을 통해서 갑자기 원자는 없어지거나 아니면 뿅 하고 나타나거나 아니면 다른 종류의 원자로 바뀌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알겠죠?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원자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네 번째는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원자가 서로 모여서 이 원자 저 원자 이렇게 모여서 그러니까 원자와 원자가 만나서 새로운 물질을 이렇게 만든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알겠죠? 이게 화학 반응이 되는데,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돌턴이 주장한 원자설이고요. 원자설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해야겠죠? 그리고 하나 가지 더, 그럼 원자가 뭔지, 원소가 뭔지 이 시점에서 헷갈리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요거는 우리 수업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